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43페이지 원과 부채꼴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원과 부채꼴 할 수 있도록 하자. 일단은 원이 제일 중요한 건 정의야. 원의 정의가 뭐지? 자, 그거야, 그거. 어떤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원이라고 해. 자, 그럼 원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중심이야, 중심.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한 점 그리고 일정한 거리. 여기서 이 한 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거리는 뭐라고 하면 반지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나왔어. 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 다 나왔어. 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중심과 반지름 간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 자,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이거 원의 둘레라든가 면적 같은 거 구할 때 둘레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했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핵심은 뭐냐면은 반지름이야. 절대로 지름이 핵심이 아니야. 항상 원에서는 반지름이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중심에서부터 어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잖아. 여기 있는 점들 다 포함된 거. 그럼 얘부터 얘까지 요 거리가 뭐냐면 이걸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보통 영어로는 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지름이라는 것 자체를 R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할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봐. 이 녀석들을 뭐라고 하면 원주라고 하죠. 원 위에 있는 점들.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아무거나 찍고 중심을 연결하면 그 길이는 항상 뭐겠어? 항상 반지름이야. 항상 반지름. 그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일단은 원에 있잖아. 원 위에 두 점이 있다. 원주 위에 두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두 점이 있고 이 녀석을 이제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보면은 요런 녀석이 있어. 자, 어떤 점 A라는 녀석이 있고 어떤 점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주를 연결한 이 선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호라고 불러요. 호. 얘를 호라고 불러. 호. 그리고 이 호와 원의 중심까지 연결된 요 녀석, 이 지금 모양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이 부채꼴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심각이라고 해. 중심각.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원 한 바퀴 도는 거는 몇 도야? 360도. 그럼 중심각에 따라서 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면적이 결정이 될 거야. 그게 여러분들 오늘 배워 조금 있다가 부채꼴이나 호의 길이라든가 부채꼴의 면적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다음 여기 있잖아. 어떤 점하고 점을 우리가 쭉 연결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자를 수가 있지. 그지? 어떤 선이 있어.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 거야. 이 직선이 원을 뚝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는 것을 우리가 얘네들을 분할한다고 그래가지고 분할하잖아. 원을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할선이라고 그래요. 분할할 때 그 할선이야. 자, 그 중에 할선 중에 원주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이거 할선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완전히 끊어진 선이고, 이 두 선만을 연결한 요 선,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현이라고 불러요. 현.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하나만 알고 넘어가자.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뭘까?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가장 길 거 아니야. 그지? 위로 올라가면 또 짧아질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짧아질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현과 얘도 결국엔 뭐야? 호. 얘도 호자. 호. 이러면서 호. 얘도 결국 호야. 호. 그러니까 봐봐.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채꼴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요 녀석. 얘 녀석을 뭐라고 부르죠? 활꼴이라고 부르죠. 활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활꼴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은 거의 그냥 다 이 안에서 나오는 용어들로 얘기를 해줄 거야. 얘기를 막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을 테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라는 녀석 우리가 표현할 때, 호 AB라는 것을 표현할 때 A, B 해가지고 이렇게 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 호 AB는 얘일 수도 있지만 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얘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은 호 AB라고 했는데 저 두 개를 동시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표시를 해줘,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심각이 작은 쪽에 호라고 해가지고 AB를 여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거의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저기가 호일 것 같다라고 하는 데가 보통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뭐라고 하지? 거의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여기가 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시험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쭉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 둔 거니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바빠 꿀팁 요 밑에 보면은 부채꼴의 모양이 지금 되게 다양하게 등장이 되어 있어. 그지? 지금 선생님 표현하는 건 저 부채꼴만 있지만 사실 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고, 지름보다 그거보다 훨씬 크게 중심각이 있잖아. 중심각이 뭐야? 부채꼴 모양이 중심각이 지금 180도보다 훨씬 더 크게 돼 가지고 부채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활꼴도 마찬가지야. 활꼴도 마찬가지. 활꼴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선생님 현과 호로 이어진 얘만 활꼴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반대쪽도 우리는 활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활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활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부채꼴을 좀 집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합시다. 44페이지 거기다 이제 별표 쳐둡시다. 44페이지 개념 2번. 야, 이건 진짜 중요해. 완전 중요해. 뭐냐면은 부채꼴의 중심각이야. 자, 여기서 딴 거 다 필요 없어. 요거 하나만 생각해.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뭐 두 개만 딱, 부채꼴의 중심각과 무조건 비례하는 거. 비례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그지? 기억을 하죠? 부채꼴 중심각과 무조건 비례하는 거. 자, 호의 길이, 면적. 이거 두 개야.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이거 두 개만 외워. 자, 부채꼴의 중심각과 어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어떤 부채꼴의 면적은 완벽하게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해.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중심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도인 부채꼴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중심각 여기를 내가 A라고 해볼게. 이런 중심각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어. 그럼 이 녀석에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한번 L이라고 한번 더 볼게. 호의 길이를 A라고, L. 그리고 이 부채꼴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면적. 이따 나중에 면적 구하는 것도 보일 거야. 이 면적을 그럼 뭐라고 해볼까? 라지 A라고 한번 해볼게. 면적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이때, 자, 얘보다 딱 한 배가 더 큰, 두 배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각도가 A였을 때 호의 길이가 L이고 부채꼴의 면적이 라지 A였으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어. 2A가 된다면은 이 호의 길이도 몇 배? 2L이 되는 거야. 얘도 2L이 되는 거야. 면적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A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그냥 이 얘기야.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면적은 어떻다? 항상 비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도. 만약에 어떤 부채꼴이 있어. 여기의 길이가 2L이야. 2L이야. 그런데 L만큼 되는 호가 부채꼴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이 길이가 L이래. 이 길이가 L이래. 그럼 얘는 지금 몇이 되는 거야?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뭐? 현의 길이는 아니다. 현의 길이는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현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현의 길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얘가 B라고 했을 때 얘가 2B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현의 길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현의 길이가 같다. 어떤 두 부채꼴의 현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길이, 이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한번 얘도 K라고 한번 더 볼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의 길이가 같은 경우잖아? 현의 길이가 같은 경우잖아? 이럴 때는 중심각이 같아. 얘는 비례하는 건 아닌데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같다는 거야? 중심각이 같다. 왜 중심각이 같을까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자, 이 길이 반지름이죠? 이 길이도 반지름이죠? 이 길이도 반지름이죠? 이 길이도 반지름이죠? 이 K랑 K 같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SSS 합동이가 되죠. 합동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 중심각이 같겠지. 그지?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거는. 처음 들어?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 뭐가 있어? SSS가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그럼 봐봐. 지금도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죠? K랑 K도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와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어때? 다 같지? 그러면은 대응하는 중심각도 당연히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같다? 만약에 어쨌든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얘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같다는 것과 같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얘가 늘어났을 때 각도에 따라서 이 길이가 정확하게 정비례해가지고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현이라는 거는 무조건 중심각과 연동이 되는 건 딱 두 개야. 호의 길이와 면적이야. 딱 호의 길이, 면적 요것만 있어. 자, 거꾸로 호의 길이와 면적이 어떻게 돼? 호의 길이가 2배가 된다, 면적이 2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채꼴도 중심각도 항상 어떻게 된다? 2배가 된다. 머릿속으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자, 일단 내가 지금 개념 2번, 3번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45페이지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볼게요. 이거 뭐야? 자, 파이라는 걸 배울 거야. 파이. 이 파이가 뭐죠? 원주율이지, 원주율. 원주율.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원주율을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사실은 간단하게 배우긴 배웠어. 선생님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초등학교 때 그냥 3.14라고 배웠어. 3.14.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는 배우지 않지. 원주율을 3이라고 한다. 아니면 3.1이라고 한다. 3.14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졌잖아.
너희는 그걸 활용하면 됐었지. 근데 이 원주율 파이라는 것은 실제로 3.14가 아니라 3.141592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뭐 끝도 없이 연결되는 무리수야. 지금 아직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무리수야, 무리수. 계속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딱 값으로 정해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중학교부터는 얘를 그냥 원주율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라고 씁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봐. 자, 어떻게 했었어야 되네? 면적은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배웠었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파이 원주율 R 제곱. 우리 이렇게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할 거예요. 파이 R 제곱. 파이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가지고는 R 제곱.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해 있어야 돼. 아,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그렇지? 자, 원주의 길이. 원의 둘레. 우리 이것을 원주라고 하죠. 자, 얘는 뭐야?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우리가 지름은 뭐야? 반지름 곱하기 2죠.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배우느냐? 자, 2 파이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외웁니다.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마 1학년 2학기를 통틀어가지고 아마 가장 중요한 공식일 거예요. 아마 언제니? 너희들 수능 끝날 때까지만도 계속 사용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안 외울래야 안 외워질 수가 없는 공식이야.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외울 때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 전부 다 그래. 파이 R 제곱 2파이 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면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원의 둘레라고 써져 있지만 그냥 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저쪽에 나중에 가면 뭐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될 거고. 알았지? 자, 45페이지 개념 5번 한번 봐봐. 결국에는 여러분들 넓이를 구해라. 이러면은 뭐야? 반지름 구해라. 그거야. 반지름 구해라. 왜냐? 반지름만 알면 돼. 넓이를 구하거나 원주를 구하거나 기본은 뭐냐면 그냥 반지름을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초등학교 체스처럼 뭐 파이 원주율이 뭐 3이다, 3.1이다, 3.14다 안 준다니까? 그냥 파이 써가지고 하면 돼. 근데 자, 여러분들 너희들 거기다가 꼭 적어놔라. 시험 때 파이 안 쓰면 죽는다. 선생님도 나가요? 니들 중에 반드시 2명은 파이를 안 써서 틀릴 거야. 니네들 중에 2명이야. 누가 될진 몰라. 근데 그 파일을 안 쓰면 어떻게 써요, 사람들? 니들 있잖아. 뭘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넓이 반지름 3이라고 하면은 9cm 제곱 이렇게 쓰고 끝난다니까. 9파이를 안 쓰고. 파일이라고 써야 돼요. 9파이 안 쓰면 틀린다고. 파이 센티미터 제곱이라서.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니까. 파이 센티미터 제곱. 그래. 그 센티미터가 있으면. 보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있는 면적 한번 봐봐. 지금 개념 5에 나와 있는 야, 이거 8번 문제를 내가 그냥 한번 같이 풀어볼게. 8번 문제 한번 봐봐. 자, 큰 원, 8번 문제야. 자, 큰 원이 있고 여기 작은 원이 2개가 이렇게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대접하게.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지름인 상태야.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완벽한 원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냐면 4야. 근데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하고 여기 면적 요거 구하자는 거잖아. 그럼 이 가장 큰 원의 면적은 몇이야? 센티미터야. 전부 다 센티미터. 가장 큰 원의 여기서 가장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몇이냐고. 5죠.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10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지. 그러면은 큰 원의 면적은 뭐야?
25cm 제곱 이러면 틀린다고. 왜요? 25파이 이걸 안 쓰면 틀린다니까 무조건. 봐봐, 니네들 무조건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걸 틀릴 거야. 두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왜 이제? 그럼 이 작은 원, 얘의 지름이 4기 때문에 면적, 반지름은 몇이야? 2가 되는 거고, 얘 녀석의 면적은 몇이 되는 거야? 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봐. 얘가 전체가 지름이 6이기 때문에 얘는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넓이는 몇이 되는 거야? 9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빼기 9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5에서 4파이, 25파이에서 4파이 빼고 9파이, 13 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몇이 되는 거야? 12파이. 이거 빼면 큰일 난다고. 야, 이걸 그래서 너가 지금 답안지에다가 답답하게 10이라고 쓰면 틀린다니까. 12파이라고 써야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원주율을 알고 원의 원주율을 배웠고 원의 넓이를 배웠고 원의 둘레를 배웠잖아.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은 부채꼴의 넓이와 부채꼴 호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할 거야. 그게 어디냐면은 46페이지 개념 6번입니다. 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면적. 호의 길이와 면적은 항상 뭐라고 했냐? 비례한다고 그랬지? 얘가 아니라 뭐에 비례하냐고요. 같이 비례. 중심각. 야, 씨, 내가 너희들한테 새벽 2시쯤 전화해가지고는 비몽사몽해도 호의 길이 원주 딱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개념 6번에서부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호의 길이와 뭘 구할 거냐면 중심각을 구할 거야. 근데 잘 봐봐. 이 호의 길이라는 것은 어때? 원의 둘레의 일부잖아. 그치? 얘는 원의 둘레의 일부야, 일부. 자, 이 부채꼴이라는 것은 뭐야? 전체 원의 일부야. 그렇지? 근데 그 일부가 뭐에 비례한다고? 이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그럼 이 원은 우리가 조금 좀 과장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하면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은 없어.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중심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그냥 원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면적도 360분의 어느 만큼이 되느냐? 이 원의 호의 길이도 이 원주 전체에서 이 중심각에 얼마나 비율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채꼴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면적부터 나오니? 면적부터 호의 길이자 호의 길이부터 나. 자,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의 둘레에서 자, 2파이 r이잖아. 원의 둘레 전체에서 이게 뭐야? 중심각이 360도인 애잖아. 그지? 원의 둘레 전체가 중심각이 360도인 애잖아. 그 중에서 내 중심각 360분의 중심각 이게 뭐가 되냐면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공식입니다. 잘 기억해. 자, 호의 길이는 뭐다? 이 호의 길이는 이런 호의 길이는 자, 360분의 A의 중심각이 를 곱했을 때 이 전체 원의 둘레에서 360분의 A만큼을 내가 곱했을 때 이 호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호의 길이의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면적도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겠어? 전체 면적. 전체 원의 면적 중에서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주면은 그냥 부채꼴의 면적이 된다는 거야. 자,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렇죠? 얘에서 360분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내가 세개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잖아. 이 파이 r 제곱에서 360분의 중심각만큼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배운 데는 그거 이유가 있는 거야.
얘 중에서 이만큼만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거, 얘 중에서 이만큼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 거, 얘가 지금 이렇게 딱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전체라는 것은 결국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의 비율 같은 거라는 것은 어떻게 돼? 중심각과 완전히 비례하니까 중심각을 곱해줘. 360분의 중심각 그 비율만큼을 곱해주자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중심각이 90도라고 한번 해봐. 중심각이 9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중심도가 90도면은 이거잖아. 그럼 이 하나의 이 넓이는 몇이 되는 거야? 원 전체 둘레에 4분의 1이야. 4분의 1. 이게 왜야? 360분의 90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호의 길이도 몇이 되는 거야? 이 전체 원의 둘레에서 4분의 1. 360분의 90이니까 뭐야?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을 곱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조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기에 뭔가 비슷한 녀석들이 많이 있어. 자, R, 파이, 360분의 중심각, R, 파이, 360분의 중심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지? 자, 부채꼴 넓이를 내가 한번 S라고 한번 더 볼게. 그리고 이 호의 길이를 내가 한번 L이라고 한번 더 볼게. 그지? 이 L이라고 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조금 장난질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 R, 파이 R하고 360분의 중심각이 있으니까, 파이 R하고 360분의 중심각을 빼고, 자,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얘는 뭐가 되냐면 2를 양변으로 나누면 2분의 1L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어? 네. 그죠? 자, 이렇게 바뀌겠죠? 네. 자, 기억해야 돼.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지금 요 녀석 파이 R 360분의 중심각, 요 녀석이 봐. 파이 R 360분의 중심각과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면은 자, R 곱하기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얘가 뭐냐면 넓이가 되는 거잖아. 넓이잖아. 근데 얘가 뭐야? 2분의 1 L이죠? 2분의 1 L이죠? 그러니까 얘는 S는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 2분의 1 R, L.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자, 이것도 공식입니다. 공식이야? 있어. 개념 8에 있잖아. 2분의 1 R, L 해가지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다. 그런데 부채꼴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공식까지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중심각을 알고 있으니까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정보는 두 가지야. 반지름과 플러스 중심각을 알아야 돼. 반지름과 중심각 요 두 개를 알면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호의 길이와 또는 면적, 부채꼴의 면적. 요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또 할 줄 알아야 돼. 뭐냐면 반지름과 중심각이 있으면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반지름과 부채꼴의 면적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또 중심각을 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어도 중심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간단한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풀 수가 있을 거야. 거꾸로, 자, 중심각과 부채꼴의 면적을 알아도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고,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어도 그 원의 반지름을 또 알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요 두 개, 하나, 이거 한 쌍, 그리고 요거 하나, 얘 세 개 중에 우리는 두 개를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호의 길이를 구해라, 부채꼴의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면적 면적골 줘놓고선 반지름 줘놓고선 중심각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지금 여기 보면은 개념 7번 같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개념 7번 한번 볼까? 자, 개념 7번 한번 여기다 지우고 이거 지우고 나서 개념 7번 한번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호의 길이가 파이래. 호의 길이가 파이고 뭐야? 얘가 9cm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중심각을 내가 x도라고 한다면은 이 x도가 몇 도인지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호의 길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중심각을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원래 전체 둘레자. 우리 지금 뭐 중심각인데 호의 길이가 나왔잖아. 그럼 면적으로 가야 돼? 원의 둘레로 가야 돼? 호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원의 둘레로 가야지. 자, 봐봐. 너네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여기서 지금? 중심각 구하라고 그랬지. 자, 중심각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자, 여기 호의 길이가 나왔어? 자, 호의 길이가 나왔어? 우린 지금 호의 길이를 나왔잖아. 여기는 지금 면적인데 면적이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지금 면적을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호의 길이가 나왔으면 얘를 써먹어야지. 그렇지? 그럼 여기 봐봐. 2 파이 곱하기 반지름 9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얘는 뭐라는 거야, 얘가? 호의 길이 파이라는 거죠. 그럼 뭐야? 약분 되죠? 그죠? 그럼 x는 뭐야? x는 29, 18분의 360이니까 20도.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봐.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봐봐. 이 공식에서. 공식이란다. 이 수식에서 x 미지수 말고는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x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방정식을 잘해야 된다고. 자, 47페이지는 지금부터는 뭘 보냐면은 그림들을 좀 봐봐, 그림들. 이제 이런 녀석들의 둘레의 길이라든가 넓이를 구하는 그런 방식들인데, 자, 그냥 봐봐. 큰 데서 작은 걸 뺀다 이거야. 핵심은 그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면적을 구하려면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빼면 된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거 계산까지 내가 하지는 않을게요. 계산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지금 개념 10이나 11번에 있는 이런 것들 잘 보면은 어때? 나눠가지고 이게 풀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녀석이냐면은 보통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림들이니까 여러분들 거기 있는 것들은 좀 잘 외워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2개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게 하나의 부채꼴이야. 90도가 되는 하나의 부채꼴이고, 또 어떤 거? 요렇게. 얘도 하나의 부채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녀석이거든? 이런 녀석에서 이 가운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여기 한쪽의 면적을 먼저 구하는 거야. 여기 한쪽의 면적을. 그럼 어떻게 돼? 자, 부채꼴의 면적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버리면 얘만 남잖아. 빼버리면 요 녀석만 남잖아. 근데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얘 곱하기 2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봐. 이 길이 같으니까 이 녀석하고 어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죠? 90도니까 중심각도 같죠? 자, 뭐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 바로 지금 개념 11번처럼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7번도 한번 잘 생각해 볼까? 7번 문제. 7번 문제 어떻게 생겨먹었어? 자, 어머니 같아요. 은행 어머니. 나만 부채. 무슨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이 소리야 지금. 여기 면적하고 네. 여기 면적하고 같은 거 아니야? 네.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네.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냥 이 넓이죠. 오.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풀이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이 녀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를 만드는 거지. 원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야, 48페이지까지 여러분들 풀이하고